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 저자 박성원입니다. 9장 리소스 7번째 강좌입니다. 리소스장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게 될 내용은 리소스 퀄리파이어입니다.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퀄리파이어는 다양한 단말기 시스템 환경에 따라 가장 적합한 리소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앱 개발자가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 따른 리소스들만 준비해주면 리소스 퀄리파이어는 준비된 리소스 중에 현재 단말기 환경에 가장 적합한 리소스를 찾아내서 앱에다가 적용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개발자가 시스템 환경에 따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리소스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 특정 화면에 특정 뷰가 있고 그 특정 뷰 위에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데요. 그 문자열은 확인이라는 글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문자열은 이제 단말 설정이 영어라고 설정이 되면 OK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번역된 OK라고 나오고 한글로 설정된 단말기에서는 확인이라는 버튼이 나오겠죠. 이를 위해서 개발자가 영어, 한국어 두 가지로 번역된 문자열 리소스를 준비해 둡니다. 여기까지가 개발자가 시스템 환경에 따라 미리 준비해 둔 리소스에 해당되죠. 그 다음부터는 리소스 퀄리파이어가 자동으로 단말 설정에 따라 거기에 적합한 문자열 리소스를 찾아서 앱에 적용해 주는 거죠. 즉 단말기 환경 설정에서 언어를 변경했을 때, 영어로 변경했을 때 리소스 퀄리파이어는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된 문자열 리소스를 불러와서 앱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이 밖에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상도의 변화, 물리적인 화면 크기, 7인치든 5인치, 4인치든 이런 변화에 따라서도 리소스 퀄리파이어는 단말기 환경에 적합한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소스 퀄리파이어는 앱 하나가 다양한 단말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리소스 퀄리파이어가 없었다면 수많은 제조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단말기별로 같은 앱을 이제 언어만 변경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언어라서 그렇지 단말기의 화면 크기에 따라 앱을 달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리소스와 리소스 퀄리파이의 존재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널리 보급되도록 한 주인공이기도 해요. 그래서 리소스를 제가 앞서 계속 설명하면서 리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리소스 퀄리파이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이유이기도 해요. 참고로 예전에 그 스마트폰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나오기 전에 피처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말기 제조사별로 다양한 UI 플랫폼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그 보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단말기 환경이 변할 때, 그러니까 인치가 커지던가 아니면 덴서티 밀도가 높아질 때마다 단말기에 들어갔던 앱들을 다 다시 만들어줘야 됐었어요. 그 화면 구성을 전부 다 바꿔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이런 그 플랫폼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단말 환경에 따라서 리소스 퀄리파이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되기 때문에 앱을 다시 만들 필요도 없고 마켓에서 제가 이제 앱을 어느 한 개만 올려두면 여러 가지 다른 회사에서 만든 그 단말기에서 설치를 해도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이 그 널리 보급된 주인공 역할을 했다고 한 것이고요. 물론 이게 안드로이드 플랫폼뿐만 아니라 아이폰 쪽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플랫폼들도 이러한 유사한 개념들은 다 있어요. 리소스 퀄리파이어, 리소스 이런 관계에 따른 그런 기능들이 있긴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안드로이드만큼 이렇게 치밀하게 시스템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리소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언어 환경값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죠. 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언어를 제외하고도 언어를 포함해서 17가지의 시스템 환경을 대표하는 값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자, 이 값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종류에 대해서만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가지를 설명할 건데요. 17가지 중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배경색을 칠해 놓은 부분은 좀 많이 사용되는 값들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서 이렇게 강조된 부분은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죠.
먼저 설명드릴 것은 MCC, MNC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MCC는 모바일 컨트리 코드고요. MNC는 모바일 네트워크 코드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말기에는 유심이라는 카드가 꽂혀져 있어요. 유심 카드를 통해서 통신사가 단말에 전화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화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그런 이제 유심이라는 카드를 꽂게 되면 통신사의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유심 카드에는 MCC와 MNC 코드 값이 있어요. 그 전에 유심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말기의 그 핸드폰 안에는 이런 그 카드 모양 이런 카드를 꽂게 돼 있어요. 이 카드를 꽂게 되면 그 통신사가 가입자를 식별하는 뭐 그런 카드인데요. 단말기에서 이제 전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 요게 이 카드 안에는 MNC, MCC라는 코드가 내부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 MCC, MNC의 역할은 유심에 꽂혀져 있는 그 유심 카드의 통신사에 통신사가 어디고 어느 국가의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코드예요. 그 앞에 MCC는 세 자리 숫자를 쓸 수 있고요. 뭐 450이라면 이제 한국에 해당돼요. 이거 국가 코드가 되는 거거든요. 한국은 450이고요. 그 다음에 뭐 통신사가 뒤에 세 자리를 더 붙일 수 있는데요. 그걸 MNC라고 해요. 이거는 통신사 코드예요. 한국에서는 뭐 KT, SKT 뭐 이렇게 있죠. 그 통신사마다 고유의 코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코드는 이제 표준이에요. iOS에서 규정한 표준이고요. 미리 정의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잠시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URL 사이트를 하나 링크를 걸어놨고요. 이 사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MCC, MNC, MCC와 MNC 코드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별로요. 우선 한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0이라고 치시면 우선 한국으로 넘어가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MNC가 존재하죠. 한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앞자리 MNC 컨트리 코드는 450이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코드예요. 그 다음에 MNC 종류가 이제 7가지가 되는 거죠. 450에 0이라고 이 세 자리까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자리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부터 세 자리까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MCC, MNC 둘 다 모두가 포함해서 말이죠. 자, 0은 KT로 할당이 돼 있고요. 데이콤 오퍼레이터 벤더 네임이죠. 데이콤 옛날에 KT죠. 0, 2, 4가 8번까지가 KT예요. 현재는 앞에 거는 거의 안 쓰고요. 8번 450에 08이라고 450에 8이라고 하면 KTF의 쇼 그래서 KT가 해당돼요. 그렇다면 5번은 뭘까요? SK텔레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450에 5라고 하면 SK텔레콤을 그 유심카드가 지원하는 그 통신사는 SK텔레콤이고 앞에 450이 붙었기 때문에 한국의 SK텔레콤을 말하는 것이죠. 뭐 미국이나 여러가지 국가들이 있는데 다 이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MCC와 MNC를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리소스 퀄리파이어가 참조하는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소스 퀄리파이어가 참조하는 것은 폴더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리소스 폴더 아래에 이제 뭐 밸류스 폴더가 있으면 밸류스 라고 적고 하이픈 하신 다음에 이제 뒤에 이런 폴더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름을 붙여주면 돼요. 지금 MCC 450이라고 하면 한국 단말기 그러니까 한국 그 통신사 유심이 꽂힌 단말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MCC 450 하이픈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하이픈이라고 하시고 MNC 05까지 적어주시면 한국 단말기 중에 한국 통신사를 쓰는 단말기 중에 통신사가 이거는 SK죠. SK인 경우 이 리소스 폴더를 참조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런 MCC, MNC에 따른 리소스 퀄리파이어가 왜 분기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글로벌한 앱을 만들다 보면
통신사마다, 특정 국가마다 앱의 성격을 좀 다르게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어떤 그 언어의 어떤 영어에서 영어권에 아니 그 미국에서는 어떤 문자열에 뭐가 포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라든지, 그러면 이제 문자열 리소스를 준비할 때 그 문자열은 다른 글로 변환해서 제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제조사에는 배경색을 빨간색으로 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런 450 MCC 코드로 색깔을 좀 다르게 하는 리소스를 준비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제조사별로도, 국가별로 말고 제조사별로도 자기가 자기 단말에, 그러니까 자기 제조사 단말에는 어떤 성격으로 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런 앱이 아니면 그 통신사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말 제조사에서 근무를 하시면 삼성이나 LG 이렇게 좀 글로벌한 회사에서 근무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앱을 만들다 보면은 이 MCC, MAC를 활용해서 리소스를 만들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MCC, MAC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리게 될 내용은 국가 언어 그리고 국가에 따른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그 리소스 퀄리파이어의 값이에요. 앞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부분이죠. 앞서 설명을 드릴 때는 국가 언어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하이픈하고 국가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말에 설정된 언어와 그 단말의 국가, 언어에 해당하는 국가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두 가지 값은 ISO의 표준 규약이고요. 이것도 미리 정의된 그 표준 규약을 따르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트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언어에 대한 거를 보시면, 언어에 대한 거는 ISO 639.2에 대한 규약이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에 두 자리 코드로 적으시면 돼요. 자, 지금 iOS에서 규약 중에 세 자리로 그 약자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자리 코드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찾아보시고 해당 국가를 지정하시면 돼요. 자, 언어를 지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얘에서 설명드린 거는 K어는 한국이고요. EN은 이제 미국 영어가 해당되는 거죠. 언어예요. 프랑스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그다음 뒤에 붙는 국가 언어는 제가 여기 또 사이트를 제가 하나 열었는데요. 이것도 iOS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국가를 두 자리 코드로 이렇게 지정한 곳이 있어요. CA를 한번 찾아보시면 CA는 캐나다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캐나다 프랑스어, 프랑스인 경우에 이 리소스를 참조한다는 뜻이에요. 앞에 R만 붙여주시면 돼요. R은 아마 리전의 약자겠죠. 이제 프랑스어로, 캐나다 국가의 프랑스어로 설정된 경우에 해당 리소스를 참조하는 거죠. 대부분 근데 뒤에 것까지는 많이 쓰이진 않고요. 앞에 것만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언어는 매우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설명드리게 될 내용은 레이아웃 방향에 따른 환경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그리고 API 17부터 추가된 기능이기도 값이기도 하고요. 이 값을 살펴보면 LD, 그러니까 레이아웃 디렉션 left to right, right to left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 디렉션 left to right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이아웃의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레이아웃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eft to right는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게 뭐냐면 조금 이해하시기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 텍스트 방향하고 거의 관계가 있는데요. 물론 뷰 배치도 그래요. 보통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글을 쓰면 왼쪽부터 채워나가죠. 여기서 글 쓴 것도 보시면 이렇게 왼쪽부터 채워나가요. 오른쪽으로 채워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채워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근데 아랍어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해요. 글자가 왼쪽부터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글자가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아랍어 국가에서는 레이아웃을 완전히 좀 달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 레이아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랍어 같은 아랍의 단말기 같은 경우는 이 LD, RTL, LD, LTR 뭐 이런 값을 설정하면 아랍 단말기에서는 레이아웃을 다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배치되는 레이아웃을 리소스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뭐 많이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지금 당장은 아마 경험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네 번째 우선순위 값인데요. 해상도의 짧은 쪽 너비 DIP예요. DIP 값을 기준으로 리소스를 붕괴하는 값이에요. 이 형식은 SW 여기에 DIP 값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끝에 DP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만약에 SW가 뭘 의미하냐면 short width예요. 그러니까 짧은 축에 DP 값을 적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XHDPI는 720 곱하기 1280 해상도일 때 XHDPI 단말기에서는 짧은 쪽 해상도 그러니까 720이 720 픽셀이잖아요. 그래서 XHDPI는 360 dp가 돼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SW360 dp라고 폴더명을 리소스에 적어주면 폴더명을 이렇게 적어주면 지금 해상도가 이러한 단말기에서는 그 SW360DP SW360DP 폴더의 리소스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SW, 그러니까 짧은 축의 해상도 DP로 붕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잠시 제가 앞에 다섯 번째를 추가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짧은 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비에 고정시키는 거고요. 이건 높이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너비가 720이죠. 그러면 W 720 DP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720, 360 DP죠. 360 DP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높이는 이제 수직으로 이제 높이에요. 1024 DP 뭐 이렇게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데, 근데 얘는 이제 짧은 축이라고 이렇게 가변적이죠. 무조건 짧은 축을 기준으로 분기를 치는데 얘는 높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 두 값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단말기는 이렇게 랜드스케이프 모드에서 포트레이트 모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잖아요. 보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너비 DPI 폴더가 달라져요. 너비가 지금 예를 들자면 720에 1280이라면 너비가 720이고 1280은 높이가 돼요. 그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단말기를 가로로 이렇게 뒤집거나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해상도가 바뀌죠. 너비가 뭐가 돼요? 1280이 되고 높이가 720이 돼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값들은 정확하게 그 단말기의 리소스를 지칭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는 거죠. 가변적으로 변하니까요. 랜드스케이프 포트레이트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가로 세로가 값이 바뀌니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5, 6번은 많이 사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4번이 많이 사용돼요. 대부분 단말은 가로 세로의 크기가 다르고요. 짧은 축으로 단말기에 딱 맞추다 보면은 이제 웬만한 단말기는 전부 다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값이 해상도 짧은 축 너비에 따라서 리소스를 붕괴하는 리소스 퀄리파이어가 하는 역할이 이 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말기에는 여러 가지 해상도가 있는데 대부분 이 값으로 모든 해상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폴더를 붕괴하고 있어요. 단말기가 굉장히 이제 해상도가 높거나 낮거나 이런 차이를 이제 적절한 리소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게 바로
SW320DP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근데 뒤에서 좀 가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정확한 DP, 그러니까 짧은 중 정확한 DP를 적어주는 경우는 그 지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특정 단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720에 1280의 XHDPI 단말을 정확하게 지칭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칭하다 보면은 자기가 그 표현하고자 하는 정확한 단말로 축소가 좀 되잖아요. 여러 가지 해당된 단말 중에 이 단말에서, 이 크기의 단말에서만 이 리소스를 쓰고 싶을 때, 레이아웃이 뭐 좀 다르거나 이런 걸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이거보다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XHDPI 뭐 이렇게 밀도로 붕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이 쓰고, 이거는 이제 특정 정확한 단말을 지칭할 때 많이 써요. 앞으로 많은 앱을 개발하시다 보면 이 값들을 충분히 활용하게 되실 거예요.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값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높이가 바뀌기 때문에 이 두 값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뭐 앞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뒤에 가서 제가 리소스 퀄리파이어가 붕괴하는 그 원칙을 설명하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조금 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째 값은 화면 크기예요. 스몰, 노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대부분 현재의 단말은 거의 노멀이에요. 그 4인치, 5인치 정도의 크기의 단말이 대부분 이제 그 일반 핸드폰 크기죠. 이게 노멀에 해당되고요. 태블릿처럼 이렇게 좀 화면이 큰 거는 라지 7인치, 뭐 라지고요. 그 이상 10인치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엑스라지에 해당돼요. 제가 사이트를 잠깐 들어가 볼게요. 이거를 정의한 거는 안드로이드 공식 사이트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자, 안드로이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렇게 2인치부터 3인치 정도는 스몰이고요. 3인치, 3.5인치 정도에서 4인치가 좀 넘어가는 거는 노멀이에요. 그 다음에 4인치부터 7인치까지는 라지고요. 7인치부터 10인치까지는 엑스라지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게 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럼 이 겹치는 부분은 스몰인지 노멀인지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정확하게는 제조사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제조사가 자기 단말이 크기가 뭐 한 3인치인데 스몰로 설정하고 싶다면 이 내부적으로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정은 제조사가 하고 있어요. 물론 이 MDPI, HDPI도 물론 그 제조사에서 그 폰의 자기 크기는 이제 노멀이다라고 이제 미리, 그 대신 이게 가이드는 있어요. 제가 2인치부터 여기 한 3.5인치 정도 사이인데요. 이거를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스몰로 하면 안 되는 건 그건 규약이기 때문에 하진 않지만 요 사이에 애매모호한 부분은 제조사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표를 보시고 헷갈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이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요 밑이나 위이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대부분 현재 단말은 2인치, 뭐 3인치 정도의 크기 단말이 이제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거의 다 노멀이에요. 노멀이 제일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폰은 거의 라지, 엑스라지예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잠시 제가 사이트 다시 돌아갈게요. 안드로이드에서 한 달 간격으로 이제 통계를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 현재 전 국가에서 사용되는 단말의 그 크기를 이제 퍼센트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 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스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3.5인치보다 더 작은 그런 단말은 6.2%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죠. 그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전 세계의 단말인 거예요. 6.2%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런 단말의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리소스 퀄리파이어를 준비할 필요는 크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제가 아까 노멀이 가장 많다고 했죠.
노말을 보시면 거의 81.7%예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라지와 X라지가 있는데 이건 거의 태블릿이에요. 태블릿도 이제 그렇게 보급률이 높지는 않아요. 뭐 한 11% 합치면 12점 뭐 한 1% 정도 되네요. 이런 사이트, 통계 사이트를 지켜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앱을 어디까지 지원을 할 건지 뭐 이런 걸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자, 정리하자면 일반 크기 단말기들을 지원하는 그 리소스를 넣을 때는 노말이라고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이름이 노말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폴더명을. 그 다음에 태블릿을 지원하고 싶은 단말이라면 라지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럴 때 많이 써요. 폰과 태블릿을 구분할 때 용도로 대부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제 8번째 화면 비율인데요. 화면 비율에는 롱과 낫 롱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화면 비율, 뭐 15대 9, 뭐 이런 거는 롱이고, 뭐 그 비율이 4대 3, 뭐 이런 거는 낫 롱이라고 해서 리소스를 분개하는 건데요. 뭐 제 생각인데, 와이드형 뭐 단말기가 있다고 했을 때, 영화를 보기 위한 편리한 단말이 있다고 했을 때, 뭐 그럴 때 구분할 때 쓴다던가, 뭐 그거 아니고는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활용할 빈도는 그렇게 적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까지 앱을 많이 개발해보면서 써본 적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노란색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화면 방향이에요. 현재 화면이 포트레이트인지 랜드스케이프인지 가로모드인지 세로모드인지에 따라서 리소스 분기를 따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많이 쓰이냐면 잠시 그림판을 잠깐 띄워볼게요. 포트레이트고 이게 랜드스케이프라고 쳐요. 이게 단말기 지금 현재 화면이라고 보고요. 지금 포트레이트 모드일 때는 UI를 구성할 때 보통 이렇게 리스트를 그리더라도 이렇게 수직으로 길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화면에 이제 뭐 리스트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랜드스케이프 모드, 가로 모드의 경우는 리스트를 표현하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둘로 나눠서 옆에는 리스트를 표현하고 이제 옆에는 이제 그 리스트를 선택했을 때 이제 나오는 화면을 표현하고 아니면 이제 어쨌든 버튼은 왼쪽에 배치하고 이제 좀 여백을 다른 공간으로 채우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서로 바꾸는 그 화면 모드에 따라서 바꾸는 화면 방향에 따라서 레이아웃을 달리할 때 바로 이게 쓰이는 거죠. 포트 랜드. 포트라고 레이아웃 폴더를 레이아웃 타입은 포트라고 주시면 포트레이트 모드일 때 레이아웃을 참조하게 되고요. 레이아웃 타입은 랜드라고 하시면 랜드스케이프 모드일 때 레이아웃을 참조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레이트와 랜드일 때 서로 다른 레이아웃을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레이아웃을 구분할 때 레이아웃을 다른 걸로 분개할 때 사용되는 레이아웃 리소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값이기도 해요. 자, 다음은 UI 모드예요. 이 값이 참 재밌어요. 단말기를 만약에 특정 장치에 이렇게 꽂거나 연결을 하게 되면 UI 모드가 바뀌게 할 때 그때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한 3가지 정도, 지금 현재 3가지 모드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카가 뭐냐면, 자동차에 이렇게 도킹 장치가 있어서, 자동차 도크에, 디바이스에 이렇게 핸드폰을 연결하게 되면, 그때 상태에 따라서 이제 UI가 바뀌는 거예요. 자동차에 도킹을 하게 되면,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UI가 좀 커져야 되고 보기가 쉽고 누르기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 UI를 좀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지원하는 값이기도 하죠. 데스크는 이제 책상용 뭐 디바이스라고 하는데요. 책상 위에다가 스피커와 여러 가지 모니터가 연결된 데크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꽂으면 그 모니터에 는 화면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때 전환될 때 UI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되는 게 데스크고요. 그 다음 텔레비전이라고 하는데 TV 지금은 많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지 못했어요. API 13부터 추가됐는데요.
TV에 도킹하게 되면 TV 화면에 이제 그 핸드폰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때 UI를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때 레이아웃 리소스를 달리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화면이 더 넓어지니까요. 뭐 그런 거를 쓸 때 사용되는 모드예요. 이게 앞으로는 핸드폰을 어디다 꼽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다음은 야간 모드라는 11번째 값인데요. 야간 모드라는 게 있는데 나이트와 낮 나이트인데요. 밤 시간대와 낮 시간대에 그 리소스를 분기를 다르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시간대는 뭐 이제 좀 화면이 그 주위가 밝기 때문에 뭐 화면을 좀 그 더 밝은 색깔로 보이게 한다던가, 밤은 이제 좀 어두우니까 약간만 밝아도 잘 보이겠죠. 그래서 화면을 이제 좀 덜 밝은 색감의 그 레이아웃이나 컬러로 채운다던가 뭐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겠죠.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값은 아닙니다. 12번째 값은 화면 밀도인데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어찌 보면 필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그 DPI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 이미지 크기, 그 화면 크기가, 화면 밀도에 따라서 이미지 크기를 동일하게 보여야 될 때, 그러니까 버튼에 이미지를 입혔다면 밀도가 조밀한 단말이든 그 해상도가 크거나 뭐 이런 단말에서도 크기가 동일하게 보여야 될 때, 그때 밀도를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활용되는 폴더들이에요. 이건 앞서 제가 그 밀도 부분을 다시 보시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장들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리소스를 참조할 때 많이 쓴다고 했었어요. 13번째 값은 터치스크린 타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터치, 그러니까 터치스크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나 아니면 핑거는 손가락으로 이제 터치스크린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입,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리소스를 다르게 참조할 수 있는 값인데요. 이것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다음은 키보드 가용성인데요. 크게 세 가지 그 폴더명으로 구분돼요. 첫 번째 거는 첫 번째는 키 익스포즈드죠. 그러니까 키를 제공하냐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드웨어 키를 하드웨어 키보드가 보유하고 있는 단말에서만 이 폴더를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스 히든, 하드웨어 키보드는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나라 단말에서는 그런 단말기가 흔치는 않는데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단말기를 펼치면 쿼티 키보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자판이 그 하드웨어 키보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쿼티 자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닫았거나 열 때, 이럴 때 이제 닫아버리면 바로 이 그 리소스를 참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키스 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키보드가 존재하면 참조할 수 있는 리소스 폴더에 해당해요. 사실 이 값들도 그렇게 흔하게 사용되지는 않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는 기본 텍스트 입력기 방식인데요. 하드웨어 키보드가 없는 경우는 노키스라는 폴더를 참조하게 되고요. 그 다음 쿼티는 쿼티 키보드가 있는 경우, 쿼티 키보드가 그 어떤 키보드를 말하냐면 그 키보드의 자판 배열이 제일 끝에서부터 Q, W, E, R, T, Y 이렇게 순으로 배치되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키보드 있잖아요. 그게 쿼티 키보드에 해당돼요. 영어를 보시면 제일 끝에 Q부터 시작해서 자판 배열을 보시면 Q, W, E, R, T, Y, 그래서 쿼티 키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키보드가 달려있으면 이 리소스를 참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가지 키로 구성되어 있는 키보드가 있는 경우는 또 12키로 참조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향키 가용성인데요. 방향키가 그 D패드라고 하는데 그 키보드에 방향키가 있잖아요. 상하 좌우 뭐 이런 키보드가 있는데 그걸 D패드라고 하는데, 그게 방향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방향키를 덮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리소스 폴더를 참조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17번째는 위에서는 그 16번째는 방향키가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거지만 밑에는 방향키가 있는데 그 방식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리소스를 분개하는 부분이에요. 노내비라고 하면 방향키가 존재하지 아예 않는 경우를 해당하고요. D패드는 방향키가 이제 상하좌우 방향키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다음 트랙볼은 방향키가 상하좌우 키가 아니라 동그란 그 구슬같이 생긴 게 박혀 있고 그걸 이렇게 돌리면서 방향을 조절하는 게 트랙볼이에요. 그게 달려 있을 때 참조하는 폴더고요. 휠은 마우스에서 이렇게 그 위아래로 이렇게 휠이라고 돌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조절하는 게 휠이에요. 일단 이런 거에 따라서 하드웨어 상태, 방향키 상태에 따라서 리소스 폴더를 달리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플랫폼 버전이에요. 플랫폼 버전은 현재 18이 아니죠. 19 버전 키캣까지 나왔어요. 버전 1부터 순서대로 그 기록했다고 했을 때 그 1버전을 V1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특정 그 19 버전은 V19라고 적으면 되고 18 버전은 V18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래서 특정 플랫폼 버전에 플랫폼 버전이 참조할 수 있는 폴더, 리소스 폴더를 분개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사용은 되지 않지만 간혹 이 단독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데 정말 다른 값들과의 조합으로 쓰는 경우는 있어요. 특정 해상도의 단말에 단말기 버전 플랫폼 버전이 18일 때 어떤 리소스를 참조해라. 간혹 이제 특정 단말기가 좀 다르게 동작하는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해서 쓰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정말 간혹 있어요. 자, 지금까지 총 18가지 값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리소스 퀄리파이에 분기되는 시스템 환경 값을 많이 활용할수록 리소스를 참조하게 될 단말수가 줄어들게 돼요. 즉 정확하게 원하는 단말에 적용되는 리소스라면 최대한 시스템 환경 값을 많이 추가해서 폴더를 구성하면 될 것 같아요. 특정 단말에 그 수를 줄인다는 의미가 예를 들자면 values 폴더를 예를 들자면 values 노키 nevi exposed nevi dpad v18 이렇게 많이 적으면 그 특정 단말의 그 개수가 훨씬 줄어들게 되잖아요. 줄어들다 보면 18가지의 많은 값들을 이용하다면 정확하게 특정 단말을 단말로 한정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단말이 되게 좀 독특한 단말이면 그 단말만 딱 지칭할 때 그 단말의 리소스 그 환경 설정 값들을 조사한 다음에 그 환경 설정 값에 맞는 폴더를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서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소스 퀄리파이어 값들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리소스 퀄리파이어 값은 그 뒤에 이제 값들을 붙여나가죠. 드로우블 리소스 밑에 드로우블 폴더가 있을 텐데요. 드로우블 폴더에 하이픈 해서 언어의 환경값을 붙이고 싶다면 en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구분할 때 각 환경값을 구분할 때는 꼭 하이픈을 쓰셔야 된다는 거. 제가 가끔 이걸 하이픈을 언더바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소스를 참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간혹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다음은 리소스 퀄리파이어의 여러 값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 순으로 이렇게 리소스 퀄리파이어의 값들을 적어 나가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드로우블 MCC 값을 추가했죠. MCC 또 하이픈에서 한국어라고 해서 KO를 붙였어요. 이건 정상적인 값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KO-MC450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보시면 지금 MCC와 언어죠. 이거의 두 가지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우선순위에 대한 그 앞에 붙인 게 있어요. 잠시 살펴볼게요. 우선순위가 있죠. MCC는 우선순위가 1이에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죠. 자, 언어를 볼까요? 언어는 2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쓸 때는 MCC
MNC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하이픈에서 EN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 뒤집히면 안 돼요. 이 우선순위 앞에 제가 적어둔 곳 순으로 하나씩 붙여나가시면 돼요. 자, 다음은 동일한 종류의 리소스 퀄리파이어 값은 중복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드롭을 하이픈 한국어 영어 이거는 어떤 리소스 폴더를 참조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값은 쓰시면 안 되고 동일한 종류의 값은 쓰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소대문자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안드로이드의 리소스 폴더는. 그래서 KO 이렇게 해서 언어 값을 넣었는데 대문자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소문자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돼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리소스 퀄리파이어의 폴더 규칙은 이미 이제 이해하신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소스 참조 우선순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특정 리소스를 국가 코드가 450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단말이 국가 코드가 450이고 그러니까 유심카드에 코드네임 국가 코드가 450으로 이제 적힌 그 기록된 유심카드를 꽂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 코드가 450이고 단말의 환경 설정에서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설정된 단말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내가 만약에 특정 앱에서 시스템 환경을 만족하는 폴더, 그러니까 리소스 퀄리파이어가 참조하는 폴더를 제가 하나를 만들었어요.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드롭을 -mcc450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특정 리소스를 넣었어요. 이미지 파일을 넣었겠죠. 또 하나는 드롭을 -ko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이미지와 여기 있는 이미지는 좀 다른데 두 가지 이제 그 이미지를 각각 넣었어요. 리소스 아이디는 분명히 같겠죠. 그래서 MCC가 450일 때는 이 이미지를 참조하고 그 다음에 언어 설정이 한국어일 때는 이 이미지를 참조하게 되도록 서로 거기에 따라 분기되는 이미지 참조하는 이미지를 다르게 한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단말에서는 근데 국가 코드가 450이고 한국어로 설정된 단말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동일한 리소스를 제가 여기 넣었는데 어떤 리소스가 먼저 참조가 될까요? 그래서 앞서 제가 우선순위를 제가 적어 드린 거예요. MCC 지금 보시면 답은 국가 코드는 우선순위가 1번이고요. 언어에 대한 언어는 우선순위가 2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폴더에 동일한 아이디의 비트맵 리소스가 있다고 했을 때는 우선순위가 높은 MCC450이 먼저 참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우선순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게 될 부분은 앞서 배운 거에 대한 좀 정리의 개념이에요. 특정 단말기에서 적용되는 리소스 퀄리파이어 분기 폴더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특정 단말기는 저자의 단말기인데요. 갤럭시 노트2 한국향 한국 KT향 단말기예요. 먼저 KT향 갤럭시 노트2 단말기에 시스템 설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지금 시스템 설정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를 위해서 제가 앱을 한 개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단말기가 참조하게 될 리소스 퀄리파이어 폴더를 이렇게 18가지 항목이죠. 이거를 이렇게 기록해 봤는데요. 이 앱은 제 안드로이드 카페에 오셔서 책의 부록에서 리소스 퀄리파이어가 참조하는 이렇게 해서 제가 샘플 소스와 실행 앱을 모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자기 단말기에서 이 앱을 실행하면 지금 현재 자기 단말이 참조하게 될 리소스 퀄리파이어 분기 폴더를 이렇게 찍어줘요. 자, 상세히 보시면 지금 제 단말의 MCC, MNC 설정 상태는 MCC가 450이고 MNC가 08이에요. 즉 한국향 KT 통신사 단말이죠. 그 다음에 랭귀지가 한국어로 설정되어 있고요. 리전은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레이어 방향이 디파인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짧은 축 너비를 살펴보면 SW360DP예요. 해상도가 720 곱하기 1280이기 때문에 짧은 축이 720이죠. 720픽셀이에요. 근데 이 단말의 DP가 덴서티가 지금 XHDPI이기 때문에 두 개의 픽셀을 하나의 DP로 봐요. 그래서 반을 나누면
360이 되죠. 그래서 SW360DP가 폴더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너비의 360, 높이는 615dp, 스크린 사이즈는 노멀이고요. 4인치 정도, 5인치 지금 정도기 때문에 노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지금 제가 표시되고 있는 앱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값들은 정확하게 폴더명으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제가 폴더명이랑 그대로 맞춰놨기 때문에 그대로 이 값을 쓰시면 그 해당 폴더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드로우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MCC와 MNC가 MCC450-MNC08이기 때문에 드로우블 MCC450-MNC08이라고 하면 제 단말에서는 이 폴더를 참조하겠죠. 좀 더 상세히 이어서 쓰는 거예요. -ko 언어가 한국어고 리전이 한국이다 라고 붙이고요. 또 이제 짧은 축 너비를 SW360DP라고 이 폴더를 이 단말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SW360DP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얘의 덴서티가 XHDPI이기 때문에 -XHDPI. 우선순위 순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뒤집히면 안 된다고 했죠. 자, 마지막으로 플랫폼 버전이 지금 현재 16. 이게 좀 예전에 캡처한 거라서 지금 저는 19인데 지금 16으로 예전 단말에서는 16으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제가 넣게 되면 그 이미지를 넣고 그 앱을 다른 단말에서 돌리게 되면 이 폴더는 절대 참조하지 않겠죠. 절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사한 단말기의 환경에 있는 단말은 이 폴더를 참조하겠지만 다른 웬만한 단말에서는 이 폴더를 참조하는 일이 좀 드물 거예요. 그만큼 단말의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즉 특정 단말에 한정지어서 특정 리소스를 참조시키고 싶다면 이렇게 리소스의 폴더를 다양하게 둬서 거기 안에 원하는 리소스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기타 등등의 특정 단말을 제외한 다른 기타 등등의 단말에서 지원되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좀 줄이시면 되겠죠. 드로우블 하이픈에서 한국 거만 전부 다 그 리소스 참조하고 싶으면 MC450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원되는 범위를 넓히고 싶으시면 리소스의 여기 퀄리파이의 타입을 좀 줄이시면 되고요. 정말 특정 단말에 웬만하면 그 단말에 적용되는 리소스를 추가하고 싶다면 이렇게 좀 수를 늘리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단말을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시다 보면 특정 단말에 꼭 말썽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단말에 이렇게 리소스 폴더를 길게 하시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장의 끝에 추가한 예제를 참조하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카페 사이트에서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이제 테스트 하실 때 해당 앱을 지금 이 앱을 그 단말에 깔아서 이 녀석이 어떤 리소스 퀄리파이 폴더를 참조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9장 리소스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